안녕하세요. 고민남입니다. 오늘은 오디오 콘텐츠 두 번째 업로드를 하려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요. 이 콘텐츠에서는 제가 썼던 글이나 제 생각을 나누려고 했는데 꼭 책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할 건 아니었지만 오늘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만한 그런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어몽택 작가님이 지으신 90년대생이 온다. 이 책은 문재인 대통령 추천 도서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간단함, 병맛, 솔직함으로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90년대생이 온다 라고 표지에 써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접하게 된 계기는 저는 80년대생인데 90년대생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다가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고요. 얘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걸까 이런 호기심이 들었고, 또 이제 90년대생들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대생들 그런 고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이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90년대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곧 90년생들이 이렇게 세상의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오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 생각에서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자녀들과 대화가 안 되거나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책에 대한 내용, 제가 서머리한 내용을 또 읽어드리고 또 그에 대한 생각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에스컬레이터라고 하네요. 과거는 에스컬레이터. 그러니까 자동 진급이 되는 시대였다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진급이 되는 시대였다면, 지금 요즘 세상은 난간 없는 유리 계단이라고 합니다. 취준생, 그러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10명 중 4명은 공무원을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고요. 이들은 동아리 활동도 안 한다고 합니다. 2016년 기준에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28만 9천 명입니다. 이 중에 합격자 1.8%, 불합격자는 28만 3천 명, 1년에 5천 명, 6천 명 정도가 합격하는 시험에 많은 이 학생들이 이렇게 응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들이 쓰는 단어를 보면 사오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오정은 어떤 말이냐면 45세에 정년 퇴직, 5,6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56세까지 직장을 다니면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경제적 수입보다 직업의 안정성을 더 추구하는 세대들인데,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90년대생들은 80년대생들을 보면서 자랐는데, 80년대생들이 이제 주말에도 야근까지 하고 근무하면서도 구조조정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거죠. 그런 것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안정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게 다니는 것이 꿈도 좋지만 쉽게 사라질 꿈이라면 차라리 꾸지 않겠다 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고요. 저도 참 이 말에 많이 공감을 하는데, 경력 메비우스의 띠, 경력이 없으니 취업을 할 수 없고 취업을 못하니 경력을 쌓을 수 없는 상황을 자조한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나 직원들을 이렇게 구인해보면 저는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경력자를 뽑고 싶은데, 실제로 지원하는 분들은 다 경력이 없는 초보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인구론. 인구론이 뭐냐면 인문계의 구할은 늘고 있다. 또 인송합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이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인송합니다는 인문계라 죄송합니다. 그 다음 이행합니다라는 단어는 이과여서 다행입니다. 이들은 예전에 삼포세대라고, 삼포세대,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결혼, 그리고 연애, 출산을 포기했죠. 지금은 N포세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는 청년이 미래를 선도하는 사회를 전망했다. 즉, 기성세대가 청년에게 배워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리라는 것이다. 요즘은 예전에 이제 어른들과 대화를 해보면 과거에 배웠던 정보를 가지고 현재를 살고 또 미래를 예측하건대 요즘엔 먼저인 정보는 틀리게 된다. 새로운 정보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90년대생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0년대생들의 특징은 간단하거나 모든 걸 간단하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줄이죠. 그래서 말을 줄여서 어떤 세대 간의 차이를 두려고 하는 것들 같아요. 신기술의 변화는 35세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를 흥분시키는 데 반해 35세 이상이 되고 나면 당황하고 난처하게 만든다. 신기술의 변화는 35세 이전에는 우리를 흥분시키는데 35세 이상에게는 당황하고 난처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90년대생들의) 특징은 재미있는 것에 굉장히 추구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 존맛탱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엄카, 흑우, B급 문화, 이런 문화들이 있는 거죠. 어제 통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통할 수 있다. 어제의 호감이 오늘의 비호감이 되기도 한다. 시청자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간접 광고가 많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으면 PPL이 없는 제주도 여행을 가기도 하고, 카페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평이 있으면 카페가 있는 부분을 통편집하기도 합니다. 소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컨텐츠가 사랑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양방향 컨텐츠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양방향 컨텐츠. 그러니까 드라마가 이제 쪽대본으로 쓰이는 이유도 시청자 의견을 반영하면서 드라마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시청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컨텐츠를 기획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위키피디아를 나무위키가 앞지른다. 이거는 검색 엔진인데요. 어떤 단어를 검색하면 위키피디아에서 정보가 나오기도 하고 나무위키에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 90년대생들은 나무위키에서 정보를 많이 얻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단순히 정보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를 원한다. 딱딱한 설명을 하지 않고 농담을 섞어 쓰는 특유의 서술 방식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뉴스는 앵커들의 사견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병맛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 단어는 병신 같은데 재미있다. 이런 거죠. 2014년 하반기 병맛 채용 공고가 이렇게 났다고 합니다. 신입 부하, 돈가스 좋아하는 분, 순댓국 좋아하는 분 우대, 텔레파시 가능하신 분. 젊은 현대인들의 고민이죠. 저희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죠. 오늘 뭘 먹을까? 이 고민을 들어가 보면 이제 끼니를 때울 수 있을까가 아니라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한 끼를 먹더라도 자신의 어떤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거죠. 또 90년대생들의 세 번째 특징을 보면 정직입니다. 공기업, 은행권 채용 비리 기사를 보고 공기업이 되려고 했거나 은행을 가려고 했던 학생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방향을 바꿉니다. 요즘에는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가기보단 이제 학종이라고 하죠. 학생부 종합전형. 이들은 대학 입시의 방식을 거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인을 하는 구직자가, 그러니까 직업을 구하는 사람이 면접관을 평가하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직자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면접을 본 후에는 꼭 반드시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능력 있는 개인은 회사를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알리바바 미국 증시 상장 첫날부터 주가가 폭등해 구글에 이어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섰다. 알리바바의 젊은 사업가 8명으로 구성된 미국 증시팀들을 이용해서 미국의 알리바바가 상장을 했는데, 마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세대를 믿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믿는 것이다. 요즘에 그리고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이 점점 침몰하고 있고요. 90년대생들은 간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곳도 원하고 아니면 특별한 곳을 원하는데,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은 그 두 가지가 안 돼 있는 거죠. 90년대생들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넷플릭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2시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영화관 가는 게 꺼려진다고 합니다. 영화관에서 어떤 로맨스를 꿈꾸고 추억을 많이 쌓았던 저희들 30, 40대, 50대 기성세대들과는 조금은 많이 다른 생각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 직원들도 90년대생들이 있고 주변에 많은 90년대생들을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는데, 처음에는 저도 그들이 너무 어리고 잘 모르고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고 약간 좀 무시하는 성향으로 좀 쳐다봤던 시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런 책들 통해서 여러 가지 그들 생각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어떤 사람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쓰는지, 그리고 그 단어를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듣고,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한 세대, 그러니까 1980년대생들 아니면 1970년대생들이 사회 전반의 소비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네요. 그만큼 세대별로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데, 미래인데 저희들과 소통해야 될 사회 주력 어떤 주요 층들인 90년대생들의 생각을 많이 읽고 그들의 동일한 시선에서 소통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책을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이렇게 책을 정리해서 가끔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 서머리 된 내용들을 한 번 더 읽어보는데요. 여러분들도
어떤 좋은 게 있다면 그래도 여러 번 반복해서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사람들 만나 소통을 할 때나 또 90년대생들을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좀 그들을 잘 이해하고 좀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1년이 돼서 요즘 이제 코로나도 올해는 종식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힘들게 하루하루를 지내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고민이 정말 많을 때인 것 같고요. 고민 때문에 불면증도 생기고 잠도 잘 안 오고 제 주변 지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나보다 나은 사람들 많이 만나려고 노력하고 또 내가 알지 못하던 분야에 대한 것들도 많이 생각해 보려고 또 책도 많이 읽으시고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운동 통해서 건강관리도 꾸준히 하시고 하루하루를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1월을 한번 보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